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조선 선체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솔라스 협약의 정식 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솔라스 협약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정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즉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솔라스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영문 약자입니다. 이 협약은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1914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1974년 협약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박의 구조, 설비, 운항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국제해사기구인 IMO가 관리합니다. 2번 보기는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마폴, 3번은 국제만재흐수선 협약, 4번은 선원의 훈련 및 자격 증명에 관한 협약인 STCW를 의미합니다. 솔라스는 선박 안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협약으로 조선 및 선박 운항 전반에 걸쳐 반드시 숙지해야 할 협약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선주 요구사항의 포함 항목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주 요구사항에서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선체 재료의 화학 성분입니다. 선주 요구사항이란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가 건조 전에 요구하는 선박의 성능 및 운항 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선박의 운항 속력, 화물 적재량, 연료 소비량, 항속거리, 선원수 등 선박의 경제성과 운항 효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반면 선체 재료의 화학 성분은 매우 세부적인 기술 사양으로 이는 선급 규칙이나 건조 사양서 또는 재료 규격서에서 별도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선주는 선박의 성능과 경제성에 관심을 가지며 재료의 화학적 구성까지 직접 요구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주 요구사항과 기술 사양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건조 사양서의 포함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Building Specification, 즉 건조 사양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선원의 자격 요건입니다. 건조 사양서는 선박의 설계, 건조, 의장에 관한 기술적 사양을 담은 핵심 문서로 선주와 조선소 간의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에는 선박의 주요 치수 및 성능, 의장 및 설비 사양, 건조 일정 및 인도 조건, 사용 재료의 규격, 선급 및 관련 규정 준수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선원의 자격 요건은 선박의 건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는 선박 운항 단계에서 해사 관련 법규나 선원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는 사항입니다. 건조 사양서는 선박이 완성되기까지의 기술적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므로 운항 인력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선형의 3차원 형상 표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형의 3차원 형상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단면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수선면, 늑골선, 정면선입니다. 선박의 선형은 3차원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2차원 도면으로 표현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의 기본 단면을 사용합니다. 첫째, 수선면은 선박을 수평으로 잘랐을 때 나타나는 단면으로 흘수선과 평행한 면입니다. 둘째, 늑골선은 선박을 수직 동방향, 즉 선수미 방향과 평행하게 잘랐을 때 나타나는 단면입니다. 셋째, 정면선은 선박을 수직 횡방향으로 잘랐을 때 나타나는 단면으로 선체의 앞과 뒤 형상을 한 도면에 함께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단면을 조합하면 선박의 전체 3차원 형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 등장하는 종통선이나 횡단면선, 대각선은 보조적인 선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기본 3단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각선은 선체 하부의 곡면 형상을 더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해 추가로 사용하는 단면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효마력과 제동마력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박의 유효마력과 제동마력 사이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제동마력은 유효마력을 전체 효율로 나눈 값입니다. 유효마력은 선박이 물의 저항을 이기고 실제로 전진하는 데 필요한 마력이고 제동마력은 엔진에서 실제로 발생한 마력입니다.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은 전달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동마력은 항상 유효마력보다 큽니다. 손실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전달 효율, 선체 효율, 상대 회전 효율, 추진기 효율이 있으며 이 네 가지 효율의 곱이 전체 추진 효율이 됩니다. 따라서 제동마력의 전체 효율을 곱하면 유효마력이 되고 반대로 유효마력을 전체 효율로 나누면 제동마력이 됩니다. 각 효율은 모두 1보다 작은 값이므로 전체 효율도 1보다 작아 제동마력이 유효마력보다 항상 크게 됩니다.
이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박 추진 성능 설계의 기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메타센터 높이와 선박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메타센터 높이가 클 때 선박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복원력이 크고 동요 주기가 짧습니다. 메타센터 높이는 선박의 복원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메타센터 높이가 클수록 선박이 기울었을 때 원래 자세로 돌아오려는 복원 모멘트가 크게 작용합니다. 복원 모멘트가 크면 선박은 빠르게 원래 자세로 돌아오려 하기 때문에 횡동요 주기가 짧아집니다. 반대로 메타센터 높이가 너무 작으면 복원력이 부족하여 전복 위험이 높아지고 메타센터 높이가 음수가 되면 선박은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메타센터 높이가 지나치게 크면 동요 주기가 너무 짧아져 승성감이 나빠지고 화물이나 구조물에 과도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 설계 시에는 안전성과 승성감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메타센터 높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특설 늑골의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설 늑골, 영어로는 웹프레임의 주요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선체 횡단면의 형상을 유지한다입니다. 특설 늑골은 일반 늑골보다 훨씬 큰 단면을 가진 강력한 횡방향 구조 부재입니다. 선체는 항해 중 파도, 화물 하중, 수압 등 다양한 외력을 받게 되는데 이때 선체 횡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형상을 유지하는 것이 특설 늑골의 핵심 역할입니다. 일반 늑골이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는 것과 달리 특설 늑골은 특히 하중이 집중되는 구역에 설치되어 국부적인 하중을 넓은 범위로 분산시킵니다. 1번의 종강도 증가는 종통부재의 역할이며 3번 진동흡수는 방진장치의 역할, 4번 화물 이동 방지는 화물 고박 설비의 역할입니다. 특설 늑골은 어디까지나 횡강도와 단면 형상 유지에 특화된 부재임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문제는 선체 길이 방향 용접선의 특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앙부 종통부재의 용접에서 선체 길이 방향 용접선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종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선체 길이 방향 용접선은 종통부재, 즉 선체를 길이 방향으로 연결하는 부재들을 이어주는 용접선입니다. 종통부재는 선체가 파도에 의해 위아래로 휘는 종굽힘 모멘트에 저항하는 핵심 구조이므로 이를 연결하는 길이 방향 용접선의 품질은 선체 종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용접선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번에 용접 변형이 거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길이 방향 용접은 열 변형 관리가 중요합니다. 3번처럼 횡방향 용접보다 품질 관리가 쉽지 않으며 4번의 피로균열 위험성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종강도 부재의 용접은 선박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공정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센터 거더의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더 구조에서 센터 거더의 주요 기능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선체의 종강도를 증가시킨다입니다. 센터 거더는 선저 중앙부를 선체 길이 방향으로 관통하는 주요 종강도 부재입니다. 선박이 항해할 때 파도에 의해 선체 중앙부가 위로 솟거나 아래로 처지는 호깅과 세깅 현상이 발생하는데 센터 거더는 이러한 종굽힘 모멘트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선저 구조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선저판과 함께 선체 하부의 종강도를 담당합니다. 1번의 횡강도 증가는 늑골잉하 횡격벽의 역할이며 3번 엔진 진동 흡수는 방진 마운트의 역할입니다. 4번 화물창 용접 증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센터 거더는 선저 구조의 척추와 같은 존재로 종강도 확보의 핵심 부재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조선 선체기사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